네,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걸로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변호사님, 마약 뭐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경찰 조사 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들어가기 앞서 마약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마약류라고 하는데, 마약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이렇게 구분한 뒤 마약의 종류, 그리고 행위태양. 행위태양은 그냥 행위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재배, 소지, 소유, 뭐 수수, 운반, 보관 이렇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그 다음에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 수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일반 형사범죄들보다 처벌 수위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것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혐의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억울하다면, 즉 내가 뭐 마약을 투약하거나 뭐 소지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락이 온 경우에는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 다음에 소변 모바일 검사 결과, 여기 당연히 음성 나오겠죠. 안 했으면은 등을 바탕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다고 그냥 무작정 주장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주장해야 된다는 점, 그래야지 이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는 점 이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혐의 모두 인정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뭐 과학수사기법 다 이용하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으로 요즘 마약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거 다 그 지갑 주소 찾아가지고 다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정확하게 뭐 나는 비트코인으로 샀으니까 안 걸리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혐의 모두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혐의를 인정하는 게 나중에 재판을 받거나 이럴 때 뭐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도 임하고, 그다음에 내가 한 범위 내에서는 혐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 중독 치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재범의 위험성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은 여러분 마약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강한 중독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 그 다음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의지가 강한지 이런 거를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지 뭐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향정 사건이었습니다. 향정이면 이거는 이제 그 필로폰 사건이었고, 필로폰 투약했던 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대마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 경미한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벌금은 얼마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거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까지 한 건데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해 보자면 마약 혐의를 받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무작정 혐의 부인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습니다. 있으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 같은 경우,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확연하게.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 필로폰 벌금형 정말 경하게 받았다면, 그것도 행위태양들이 소지, 투약, 매매까지 있었는데 벌금형 받았다고 하면 이거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대응하는 데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마약 사건은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처벌 수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혼자서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 도움 받으셔야 되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양한 마약 사건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약 사건으로 좋은 결과 내신 그런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